프리미엄 오디오를 표방하는데 가격이 이렇게나 겸손합니다. 터틀비치 스텔스 700 젠2 맥스. 지난 4월 출시된 터틀비치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젠2 2세대 모델이라는 거고요. 기본 모델 대비 2배 더 긴 4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지녀서 맥스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플레이스테이션 4, 5를 겨냥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게이밍 헤드셋들이 그렇듯 일반 PC, 닌텐도 스위치 모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왜 겸손한가? 겸손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해외 가격이 약 200달러, 하나로 약 26만 원입니다. 현재 세일을 하면서 170달러에 판매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약 18만 원에 판매됩니다. 환율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이기적인 가격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 꽤 전통이 있어요. 꽤 오래된 브랜드예요. 근데 나는 써본 적이 없어. 먼저 터틀비치라는 브랜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다뤄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모를 수가 없죠. 콘솔 유저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콘솔 게이머분들은 터틀비치도 역사가 제법 길죠. 꽤 이전에 오디오 브랜드랑 합병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로켓을 인수하기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몸집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 아닌가? 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mm 나노클리어 네오디뮴 드라이버 탑재, 주파수 응답 20Hz에서 22kHz, USB 2.4GHz, 블루투스 5.1 무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포함 이 3D 오디오 대응하고요. 오디오 사용만 봤을 때 엄청 특별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50mm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파수 응답, 드라이버 크기만으로 제품의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충 급은 알 수 있죠. 26만 원이면 아쉽고 18만 원이면 땡큐고. 저는 게이밍 헤드셋을 구매할 때 50mm 이상만 구매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드라이버를 지닌 헤드셋들이 제 귀에 맞더라고요. 들려주는 소리가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구매했던 것들은 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70mm 드라이버가 탑재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게이밍 헤드셋들은 다 이제 50mm예요. 제품은 큼지막합니다. 최근 제가 다뤄왔던 제품들 중에서도 제법 큰 편에 속해요. 전체 색상은 코발트 블루, 메탈 헤드밴드 및 하우징 라인에는 이 코퍼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살짝 어두운 환경에서 보면은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동시에 밝은 환경에서는 또 플라스틱 하우징 표면이 눈에 딱 띄면서 가벼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헤드밴드와 이 하우징 표면이 질감이 달라요. 이쪽만 러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설계에 따른 그런 선택인 것 같은데, 일단 회전형 관절이 포함이 됐어요. 그죠? 이걸 회전형 관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물고기 아가미처럼 수직적으로도 조정이 됩니다. 머리에 착용했을 때 좀 머리 위에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메모리폼 이어 패드는 겉면은 인조 가죽이고요, 피부와 맞닿는 면은 좀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면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착용감은 좋아요. 그런데 헤드밴드 장력이 제법 있습니다. 장력이 세다는 것은 장단이 있죠. 장점은 착용 시 보다 안정적으로 머리에 고정된다는 거고, 단점은 옆장구 두상을 지닌 유저들 경우에는 장시간 착용 시 꽤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죠. 저는 장시간 착용을 해도 귀가 이렇게 눌리거나 아픈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도 이 부분 좀 예민하거든요. 제품 무게가 약 374g입니다. 절대 가벼운 헤드셋은 아니죠. 근데 제 경험상 게이밍 헤드셋은 좀 무게가 나가는 게 보통 좋은 소리를 내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셋들은 다 300g대예요. 내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감수하고 쓰는 거죠. 마이크는 플립형입니다. 마이크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런 건 아니지만 내려서 쭉. 그리고 제품 제어부는 이 좌측입니다. 모든 버튼들이 좌측에 다 몰려 있어요. 이 초기 사용 시에는 좀 적응이 필요해요. 착용을 한 다음에 계속 더듬어야 돼. 이렇게 더듬으면서 적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이밍 헤드셋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터틀비치는 꽤 재미있는 기믹들을 이 제품에 집어 넣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터틀비치 제품들을 제가 검색을 딱 해보니까 이미 이전부터 도입됐던 그런 기술들인데, 어쨌든 전 처음이니까.
첫 번째, 이어패드. 여기 안에 냉각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뜯지는 못하겠고요. 그 쿨백에 써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실제로 쓰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착용 시에는 일반 이 이어패드들과는 달리 훨씬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쿨백에 써보셨잖아. 안 써보셨어요? 베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원해, 차가워.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거는 에어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내내 이 시원함이 유지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게임을 하다가 잠깐 벗어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물 한 잔 마시려고 나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잠깐 이제 내려놨다가 몇 분 뒤에 다시 착용을 하면은 쾌적함이 이어지죠. 아무튼 이런 거는 전 처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스펙스. 안경 릴리프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그 프로스펙스 아닙니다. 터틀비치의 좀 독점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안경 착용자들을 위한 그런 기술이에요. 요겁니다. 조임줄을 줄여서 안경 다리가 지나가는 부분을 조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확실히 큽니다. 아까 전에 헤드밴드 장력이 제법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능 덕분에 좀 안경 착용자분들은 좀 더 여유롭게 좀 부담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쉬운 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쿠션을 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용한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한다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차음성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라면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슈퍼휴먼 히어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슈퍼휴먼 히어링. 단순히 그냥 입체 사운드, 3D 사운드, 서라운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다 계실 텐데 터틀비치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쉽게 앰비언트 사운드, 게임 속 환경음, 주변음들을 단계별로 증폭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올리면은 게임 속 바람 소리까지 상당히 과장되어 들려와요. 그만큼 이 적의 발자국 소리도 증폭돼서 들려오는 겁니다. 진짜 기술명처럼 슈퍼 휴먼 히어링, 초인의 그 청력을 갖게 되는 거지. 멀티플레이 게임의 진심인 유저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게임을 승리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킬수를 높여야겠다, 장비로 사기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언제든 끌 수 있어요. 이거를 네 번째에다가 넣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는 배터리 용량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시간. 하지만 늘 그렇듯 조건부입니다. 볼륨 80% 기준으로 약 30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이 함께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저는 아쉬움은 느끼지 못했어요. 뭐라고? 음질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제 귀에는 맞아요. 보기와는 달리 소리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마냥 가볍지도 않은 밸런스형입니다. 균일하고 공간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패시브 노캔 성능은 분명 떨어지지만 그것을 잊게 만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시 오브 시브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뱃노래와 함께하는 해적 게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내주는 느낌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시원하고 넓습니다. 물론 하이 레졸루션 인증 오디오들에 비하면 디테일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제품 가격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C로 쓸 때는 그 돌비 애트모스 적용해서 썼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도 마찬가지죠. 3D 오디오 지원하고 또 PC에 물렸을 때랑 차이가 있느냐, 최대 볼륨이 PC에서 물렸을 때보다 한 단계 정도 좀 낮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작은 소리를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디오 프리셋을 바꿔줌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사운드 프리셋이 총 4개입니다. 크게 5개. 시그니처, 저음 부스트, 저음 및 고음 부스트, 음성 부스트, 그리고 사용자 커스텀. 기본적으로 가장 무난했던 선택지는 당연히 시그니처 사운드고요. 플스5에 연결했을 때는 저음 및 고음 부스트 값을 쓰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설정했을 때 만족할 만큼 좀 볼륨이 높아지더라고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을 위한 제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닌텐도 스위치는 덤이고 PC 소프트웨어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제품의 이 상세 정보, 세팅을 어디서 하느냐,
모바일 앱으로 합니다. 물론 초기 세팅 이후에 블루투스 연결이 강제되진 않아요. 옵션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딱 기본적인 것들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볼륨 다이얼 버튼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매핑시킬 수도 있고요. 음성 프롬프트, 비프음 볼륨 레벨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새로웠습니다. 보통 음성 프롬프트는 끄거나 켜거나 아예 없거나 이 셋 중 하나인데 이 친구는 단계별로 그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화를 받으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전화를 하면서 게임을 즐겨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뭐 이런 옵션도 단점이 될 수는 없죠. 게임을 하면서 전화를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고대 그리스 문화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종교의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마이크 품질은 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전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노이즈 게이트 설정은 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노이즈 감쇄를 위해서 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리는 다 죽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말이 좀 끊겨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주변이 그렇게 크게 시끄럽지 않다면 저는 이런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헤드셋이든 마찬가지예요. 잘 안 써요. 터틀비치 스텔스 700 젠2 맥스. 음질적인 부분은 걸고 넘어질 게 없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품질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이죠. 제 기준에서 당장 아쉬운 점은 한 가지. 플레이스테이션을 위한 헤드셋이지만 플레이스테이션 UX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볼륨을 올리거나 연결이 끊어졌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5 대시보드에 그런 사항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니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소니 거니까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터틀비치 제품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8만 원. 범용성과 괜찮은 수준의 음질까지 저는 충분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 이걸 구입할 수 있다면 말이죠. 배터리 수명 40시간. 나는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그렇다면은 맥스 말고 그냥 젠2 모델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스텔스 700 젠2 맥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브랜드 한 12개? 11개 정도는 다 써본 것 같아요. 게이밍 헤드셋. 이거 보니까 이거 스텔스 프로도 있던데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적용된 거 이번에 새로 나왔던데. 그 사진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저는 이 친구가 더 낫다고 봅니다만 그건 약간 좀 수수하거든. 너무 좀 노멀해가지고 생긴 게.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좋더라고. 잘하더라고요. 터틀비치. 역시 캘리포니아.